찡 찡, 찡 할 때 이 찡 마지막 이 부분에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접촉을 하고 있어야 에너지가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의 대표적인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 장비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에서 아주 많이 사랑받고 있었던 올리지오라는 장비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 장비인 써마지 FLX라고 하는 장비 비교해봐 드릴 텐데요. 제가 써보면서 느끼는 점, 고객들에게 어떤 부분이 이런 장비가 더 좋고 적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지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올리지오는 2020년도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고주파 리프팅 장비이고요. 써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4세대가 됐고,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 장비 중에서는 그동안의 원탑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써마지 FLX입니다. 써마지의 경우는 이 시술하고 나면 정품 인증서를 이렇게 줍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을 좀 프라이빗하게 케어해주는 게 차이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장비는 우리 피부 속 진피에 해당되는 층에다가 벌키한 뜨거운 열을 줌으로써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 재합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의 결이 좋아지거나 잔주름이 좋아지거나 탄력이 좋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올리지오나 이 써마지 FLX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동일한 레이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올리지오는 사실 4세대 FLX의 전 모델인 CPT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롤모델을 해서 만들어낸 장비이다 보니, 여기 있는 이 써마지 4세대 모델과 3세대 모델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환자 얼굴에 시술을 할 때 저항값을 체크하는 단계가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저항값을 체크해서 그 저항값으로 쭉 시술 끝날 때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써마지 FLX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항값을 체크하는 그 단계가 아예 없습니다. 한 샷 한 샷 할 때마다 저항값을 다시 측정해요. 올리지도 그렇고 써마지도 그렇고, 시술할 때 뒤에서 가스가 이제 분출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리듬감이 생기거든요. 찡 찡 할 때 이 찡 마지막 이 부분에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접촉을 하고 있어야 에너지가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술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리지오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얼굴에 이렇게 한 샷 한 샷이 찢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얼굴 전체의 온도를 좀 올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곡선의 시술을 하기에는 이런 올리지오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이 올리지오 같은 경우도 전체 레벨이 8까지 있는데,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굴 때는 보통 레벨 7 정도의 에너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얼굴을 한 샷 한 샷 얼굴 도장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열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레벨을 한 4.5에서 5 정도로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써마지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적으로 무빙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샷 한 샷 이렇게 도장을 찍는 샷으로만 시술을 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레벨이 8단계까지가 있어요. 써마지는 시술을 2.5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제가 써마지 업체에다 여쭤봤을 때 그쪽에서 하신 말씀은, 본인들은 자동차로 따지면 슈퍼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엄청난 배기량과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낮은 출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고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느끼는 통증은 둘 다 비슷해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느낌이 누가 얼굴을 핥힌다고 해야 되나? 쥐어 짠다고 해야 되나? 이런 통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통증 레벨이 가장 중요한데, 못 참을 정도의 통증에서 조금 아래 단계 시술을 하라고 돼 있어요. 올리지오의 경우에는 수면 마취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써마지의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고가의 시술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을 해야 효과를 느끼시기 때문에 통증 참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술 주기에 같은 경우도 둘 다 각각 600샷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올리지오의 경우는 그래도 한 6개월 간격으로 시술을 받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것 같고, 써마지의 경우에는 1년까지도 주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마지, 올리지오 둘 다 고주파 에너지로 얼굴에 열을 주는 시술이다 보니, 시술 받고 나면 초반에는 열감이라든지 얼굴이 좀 후끈후끈한 느낌이 하루 이틀 정도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피부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차가운 쿨링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것이 단점으로 약간 건조한 느낌이 좀 드실 수 있거든요. 이 건조한 느낌이 또 며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평소보다 조금 며칠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이 건조한 감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올리지오와 써마지 차이점을 제가 시술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올리지오의 경우에는 오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얼굴에 샷이 세팅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끊지 않고 쭉 샷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이 되게 편해요. 이 써마지의 경우는 손으로 누르거나 발을 밟아서 해야 되고, 한 샷 한 샷을 다 눌러야 돼요. 이 리듬이 안 맞거나 접촉하는 순서가 틀려지면 다시 안 나가요. 좀 많이 힘든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 한 샷 한 샷이 좀 더 집중을 하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하고, 만약에 이제 써마지가 5세대가 나온다면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렇게 오늘 이제 올리지어와 써마지 고주파 레이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일 대표적인 국내 장비와 수입산 장비를 제가 동시에 써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리지오나 그 외 국내 브랜드로 나온 고주파 장비들 최근에 한국인에밖에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고민에 맞게 시술을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리프팅 삼촌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